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9월의 첫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유튜브로도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모여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시거든요. 네. 정석훈 님이 촌철님들끼리 인사 나누는 모습이 마치 시골 마을 동네 풍경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 시선집중이 사랑방 내지 마을회관 아니겠습니까? 네, 정석훈님은 이젠 시선집중이 곧 우리 동네가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좋네요. 네. 네, 더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해보고요. 네. 한우쇼우님이 청명한 아침 하늘을 보면서 기분 좋게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반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 3달 된 딸 분유 먹이면서 제이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니까요. 석 달. 이야, 네. 얼마나 이쁠까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하시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 분유도 먹이고 제이비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네. 그러면서 또 부지런하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좋아요 누르시라고 또 멘트도 남겨주셔서 한우쇼우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밤잠 좀 설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AS 타임 가시죠. 네, 최디님이 론스타 판결문이 궁금합니다. 방송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바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러면서 한껏 걱정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고 9년 만에 되팔아서 무려 5조 원 가까이 챙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당시에 먹튀 논란이 뜨겁게 일었지만 오히려 론스타는 한국 정부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했다면서 6조 원을 배상하라. 이러면서 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를 제기를 했죠. 네. 무려 10년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은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배상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립니다. 원래 6조 청구했는데 3천억 물게 됐으니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다. 선방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국민 혈세로 이걸 물어줘야 되지? 이게 국민이 책임질 일인가? 여기에 또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JB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니, 뭘 잘했다고 선방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언론이 그렇게 쓴 데가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 아니,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자,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건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홍콩 상하이은행 HSBC 여기에 이제 그 넘기려고 하다가 우리 당국이 그 인수 승인을 지연해서 이게 무산이 됐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렸는데 이것도 부당하다. 이거고. 나머지 하나가 그래서 HSBC 인수가 무산된 후에 하나은행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하나은행 인수 승인을 지연을 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손해봤다. 이 3가지인데 여기서 이 마지막 이것만 지금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마지막.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 어제 판정을 그대로 하면 인수 승인을 지연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정부에 있는 거고. 따지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소송 대응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되니까 그 책임도 우리 정부에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뭘 잘했다고 선빵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 입으로 하냐고. 응? 한동훈 법무장관 국민의 세금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면서 이의 제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취소 소송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지기 이전에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짜라.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하. 일단 졌잖아요. 뭐 금액 대비 뭐 몇 퍼센트 이겼다. 저는 그런 계산법 보다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승소 같은 경우 내지 그런 일부 승소는 일부 패소잖아요.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는 교차하는 건데 거기서 뭐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이겼다 몇 퍼센트?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3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그 졌으면 진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김경주님이 아침부터 또 세금 녹아나는 뉴스인가요? 라고 좀 한탄해 주셨는데 네.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8시 3부에서 전문가와 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나 나라를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 정치만 하는 것 같다고 윤핵관들을 비판했다. 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윤핵관 사이 갈등에 윤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다. 더 싸우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는 거잖아요.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라는 건데. 정말일까요? 말 그대로 전언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다른 정황하고 교차해서 이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라 여권 관계자가 동시에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보도가 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 이제 국민의힘 의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 의총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라 여권 관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이런 전언을 전한 데에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지 만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 윤핵관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어제 갑자기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 당의 혼란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받지 않고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후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맥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맥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윤핵관의 투톱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나선 배경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심기가 좋지 않다. 요 얘기에 반영인 것인지 요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윤핵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핵관의 시대는 끝난 겁니까? 어찌어찌해서 비대위로 혼란상을 틀어막고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으면 윤핵관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걸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려면 새 대표 체제가 완전한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 대표 체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요. 또 다른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 2차 의총이 있고 나서 초재선 그룹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 중진들을 비판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모습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하에서 나온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또 있었습니다. 교관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면 초재선들이 공격하고 나섰던 중진들이 누굽니까?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는 중진들이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정 윤핵관 인물이 예를 들어서 이선으로 후퇴한다고 해서 윤핵관 그룹의 파워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새 지도부는 또 그러면 윤핵관 그룹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것이다. 또 아닐 것이다. 다만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윤석열 공개 보조자. 그러니까 윤핵관이 아니라 윤공보. 뭐 이쯤 된다고 보면 윤공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투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기지개를 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핵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움직이는 힘이 윤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놓고 본다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변한 건 아무것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내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당무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위장 거세쇼라고 비판을 했던데요. 네. 대선 때도 이들이 이선 후퇴한다고 한 뒤 인수위가 되자 귀신같이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들이 기획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라고 페이스북에 썼던데요. 네. 결국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죠? 촌철님들의 반응도 비슷하십니다. 임금님 귀의 캔디님. 윤핵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 아닙니까? 초롱님. 전원 말고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5696님. 설마 대통령이 신핵관을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아, 구윤핵관, 신윤핵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의 힘, 윤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네, 거기서 네. 그러면 그걸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다음 문제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지금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스케줄까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될지 또 추석 민심에 이게 유리한 스케줄이 될지 뭐 요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이 자리에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회사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경위직급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기 남부청 측은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청룡 봉사상 수상자여서 초청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상자 5명 가운데 이상을 이유로 취임식에 초대된 건 공흥지구 수사관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임식을 준비했던 취임준비위원회와 실무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물었지만 양쪽 모두 정확한 초청 경위를 알 수 없다며 답변을 떠넘겼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각계 대표 또는 일반 국민 초청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초청인 특별 초청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밝혔습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단 이걸 잠깐 좀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죠? 이게 그 공흥지구 그 개발 의혹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기업인 부동산 개발업체 ESIND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흥리 일대를 개발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시행 인가 기한을 넘겼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장남과 차남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한때 이 회사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핵심은 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투더리 스머프님이 초청된 경찰이 조사를 잘 할까요?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이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 여러 명 여기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이 건은 또 경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사례 중에 가장 악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경찰 설명은 이 사람이 이 수사와는 상관없고 청룡 봉사상 수상자에서 초청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요? 작년에 이 사람이 그 상을 탈 때 함께 상을 탄 사람이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5명이 상을 탔거든요. 네. 그러면 5명 모두 다 초청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명은 초청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명은 이게 그 청룡 봉사상 때문은 아닌 것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민대표 20인에 선정이 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전에 이제 뉴스 리포트에서는 대통령실의 초청인 특별 초청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주었는데 네. 또 한겨레가 입수한 특별 초청 명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추천 명단에 이 사람은 또 없다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요건 좀 확인이 필요한 건데 네.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있었다면 더 문제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이 사람을 특별 추천했는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없었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알아서 이 사람을 포함을 시킨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건데 알아서 그런 포함을 시켰다면 청렴 봉사상 때문은 아니다. 그럼 뭘 알아서 한 거냐? 이게 이른바 흔히 이야기는 알아서 긴 거의 일환이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추가 조사 내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원님이 해명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 얘기는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4701님 또 초청 명단이 문제인가요? 3186님 이래서 명단을 감춘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 본인의 해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던데 아니 그래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라 초청자의 해명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목걸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추가 해명을 했던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장신구를 빌린 게 전혀 문제없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공적 조직들이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장신구 같은 것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장신구를 지인에게 장기적으로 빌린 거냐?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김 여사가 출국 당시 해당 귀중품을 신고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시군요. 종합하면 우리는 몰라.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법률을 환기시켜 드리겠는데요.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요 한 대목을 읽어 드릴 테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의무자가 등록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뜨리거나 가액 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 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 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 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서면 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정리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의 초점은 이 귀금속 혹시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빠뜨린 거냐 이거잖아요.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된다고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안 합니까 도대체? 법과 원칙. 네.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비비로 지출했었는데요. 대통령이 밝힌 거는 496억이었죠. 그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496억이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요? 예, SBS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세 곳에 2,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뒤져보니까 이 세 곳에서만 지출된 추가 비용이 306억 9,500만 원이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또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요? 대통령실 공식 답변은 이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통령 관련 시설은 보안 규정상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렵다. 아, 여기도 어렵군요. 네. 공사 발주 내역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 계속 보안 규정만 떠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는 뭡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국민에게 이렇게 이게 할 얘기입니까? 아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면 내역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안 규정상 어렵다고 하면
알려고 하지 마.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